또래라고 올리는데 올린 조건이 조건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맞지 않나요? 우리 시골에서 제가 6학년 때까지 시골에서 자랐을 때는 화가 날 때는 집에서 나가면서 코스모스 머리통을 이렇게 탁 치면서 우리가 스트레스를 풀었잖아요. 모든 자연이 모든 우리 친구들한테 다 동일하게 제공이 됐었으니까 우리가 동일한 것을 가지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노는 것도 자연에서 노르니까 동일하게 자연에서 노르면서 어울렸습니다. 근데 도시에 있는 아이들은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오락실에 가서 두드리고 이런 걸 해내도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없는 애들은 스트레스 받았을 때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려고 해도 친구들이랑 어울려도 방과후에 어울릴 수가 없어요. 애들은 다 학원 가는데 자기는 학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학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를 학교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는 거기에 껴들지 못하니까 껴들고 싶어서 엄한 소리 하면은 사후정이 돼가지고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시험 끝나고서는 야 우리 스트레스 받았으니까 월말고사 끝났으니까 치킨 먹으러 가자. 분바이 해야 되니까 애들이 나 치킨 먹기 싫어 라고 해서 또 거기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적 자기 정체성이 만들어지는 시기에 이 아이들이 또래로부터 왕따 당하면서 자기 정체성이 완성이 안 되고 몸은 성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은 어른인데 자기 자아는 아직도 아이로다가 있는 거예요. 엄마 손을 잡다가 막 뗐을 때 그 아이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학 전문 용어로 그런 아이들을 성인 아이라고 해요. 성인 아이. 성인인데 아이가 된 거예요. 이 성인 아이들은 무엇을 만나면 잘 못하냐면 아직 성숙되지 못해가지고 갈등이 오면 그 갈등을 해결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그 아내와 남편이 갈등이 오면 주먹이 나가버리는 거예요. 애들처럼. 왜 성인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가정을 또 위기 가정으로 만들고 남의 가정을 위기 가정으로 만들어요. 직장에서 동료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이게 갈등 해소를 잘 못하니까 위기 가정을 만들어 버리면서 이 사회가 자꾸만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을 제가 봤어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이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국가나 정부나 경찰들이나 이런 시민단체들이 그 현상들 살인을 했어요. 아니면 구타를 했어요. 그래서 교도소 갔어요. 그 사람들을 정화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을 들이는데 정작 위기 가정을 맞이하는 이 아이들이 또래들하고 어울려야지 되거든요. 그 조건값을 만드는 것을 해결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것처럼 많은 예산이 소 잃고 그 외양간 고치는데 이미 성인 아이가 돼버린 사람을 그거는 이 아이가 청소년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자기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그 어른이 돼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들을 품어줘야 돼요. 그래서 또래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래서 저희가 한 일이 뭐냐면 제가 대전에서 처음 대전교육감님하고 대전시장님하고 해서 같이 일을 저희가 시작한 게 뭐냐면 알바생들을 제가 20명을 썼었어요. 20명 써가지고 그 알바생들을 먼저 보냈더니 역할을 못해서 제가 그 다음날 불러놓고 이 아이들한테 제가 어렸을 때 받았던 상처, 청소년에게 받았던 상처들을 그 아이들한테 주고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 동생들이 친구들 다 학원 가는데 혼자 학교에서 자기 혼자 놀고 있어야 되는 시세가 됐다고 생각해보자. 네? 너 동생이 여고생인데 머리가 덕수룩한데 자기 학교 가면 자기가 좋아하는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머리가 덕수룩해서 할머니한테 할머니가 5,000원 주세요 머리 깎게. 근데 할머니가 5,000원이 없어. 그래가지고 오늘 못 주니까 내일 깎자. 내일 줄게. 내일 깎어. 그 내일 가가지고 할머니 5,000원 주세요. 내일도 없고 모레도 없고 글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가 점점 머리는 덕수룩해지니까 학교 가기 싫은 거야. 네? 학교 가기 싫어요. 자기 이런 모습으로. 어른들은 이해 못하지만 청소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5,000원도 없는 우리 집안이 이런 환경이 자기는 죽고 싶은 거예요. 왜? 이 환경을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죽고 싶은 거야 그냥.
애를 우리가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 애한테? 아니, 청소년이 그런 거예요. 네 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어떤 네 동생이 여고생인데 할머니한테 자기가 생리기간이 돼가지고 생리대를 사야 되는데 할머니 생리대 사게 돈 주세요. 근데 생리대가 살 돈이 없어. 그런데 자기는 생리를 했는데 학교를 가야 돼. 여고생. 이게 실제 사례입니다. 실제 있었습니다. 가야 되니까 얘는 공부를 잘해. 근데 또 가난해도 공부를 잘하니까 학교를 가야 되니까 얘가 생각해서 자기 운동화 깔창을 깔고 거기다 화장지를 대고 그리고 학교를 갔는데 신체 검사에다가 들킨 거예요. 이 사회가 그래서 빨갛게 뒤졌습니다. 생리대가 그 살 돈 몇 푼이 없어가지고 신발 깔창에다가 화장지를 대고 학교를 간 거예요. 지금은 그걸 알고 정부가 맨 처음에 보건소에서 얘네들을 한 달에 한 번씩 타가게 했어요. 하자. 그 생리대를. 그때 그냥 보건소 그 보건복지부 담당자들 욕 부실하게 넘어갔습니다. 왜 얘네들 그 집 안 들고, 응? 애들이 가가지고 나 생리한다고 얘들 인격을 생각해야지. 그래가지고 지금은 택배로 한 달에 한 번씩 보내줘요. 생리대를. 네 동생들이 그렇다고 생각해보자. 근데 이 애들이 가져야 될 거, 친구들이랑 놀아야 될 게 그 지역 소상공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들. 소상공인들이 사업을 위해서 하고 있는 것들이니까 그들에 가서 기부를 받아내자. 학원에 가서 이 아이들 학원 못 가는 애들이니까 10명 가르치는데 1명 더 가르친다고 임대료가 올라가겠어요? 아니면 강사비가 올라가겠어요? 그러니까 1명만 더 묻어서 가르쳐주세요. 숟가락 하나만 더 놔주세요. 라고 설득을 해보자. 예? 짜장면집에 가가지고 한 그릇씩도 좋으니까 한 달에 한 그릇씩도 좋으니까 애들이 그지가 아니니까 짜장면을 싸가지고 집으로 보내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까지 포함된 것을 종업원이 모르게 이 아이들을 서비스하게 해주라. 왜요? 애들이 계속 얻어만 먹으면 지금 정부가 주는 부분들이 맞아서 이 애들을 동양애들이 계속 빵도 남은 거 제과점에서 남은 빵 보내주고 모두에서 보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얻어먹게 되면 이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자기 인권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짜장면집에 딱 가가지고 단무지를 당당하게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단무지를 더 당당히 달랐습니다. 왜? 짜장면 값이 8,000원이면 실제 재료값은 3,000원이고 나머지는 다 서비스 비용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에게 서비스까지 제공해 주셔야 됩니다. 서비스까지. 이제 그런 얘기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뚫기 시작해가지고 대전에서 820개 업체가 자원을 했었습니다. 제가 기억해요. 3억 5천만 원 가까이가 애들한테 기부돼가지고 애들이 다 학원 다니고 태권도 다니고 싶은 애들은 태권도 다니고 피아노 학원 다니고 싶은 피아노 학원 다니고 한 달에 한 번씩 치킨을 먹을 수 있게끔 해주고 이제 이런 일들이었어요. 목욕탕 공짜로 가고 머리 제때 깎아주고 이런 일들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역 상권하고 이 아이들이 매칭될 수 있도록 이런 일을 해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렸을 때 성인 아이가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사회적 정체성이 바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교과부에 제가 2009년에 교과부 발표가 50만 명 정도 있다고 했었습니다. 위기 가정을 맞이한 청소년들이 물론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도 있는데 50만 명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그 중에서 특별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아이들 10만 명을 케어해서 이 10만 명 5년에서 10년을 얘들 잘 케어해 주게 되면 정말 그 애들이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사회운동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 캥거루 운동을 진행하려니까 워너비 그룹이 돈을 벌어서 이 캥거루 재단에 줘서 캥거루 재단이 그 아이들을 돌보게 해줘야 되지 않냐. 이제 그렇게 돼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5년 이상 잘 우리가 케어한다면 그들이 사회적 정체성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5년, 10년 뒤에 이 사회가 훨씬 더 밝은 사회가 될 수 있다. 맞죠? 예. 그래서 왜 이게 이제 노아의 방주잖아요. 이제 교회 안 다니신 분들도 이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전설이나 동화처럼 다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노아 시대에 방주가 있었는데 그 방주에 암수 쌍으로 동물들이 다 탔습니다. 예, 근데 40주 40야를 비가 엄청나게 쏟아져가지고 산 위에까지 물이 꽉 차가지고 어디 발디딜 틈이 없어요. 오로지 살아난 동물들은 이 방주 안에 탄 동물들만 살아나서, 그래서 그 물이 쫙 빠지고 나니까 모든 동물들은 죽었는데 요 방주 탄 동물들은 살아나서 지금 온 인류의 자연 생태계가 만들어졌다. 이제 이게 노아의 방주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끄집어냈어요. 우리가 크다란 방주를 만들어내자. 크다란 방주를 만들어서 거기에 10만 명의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태우고, 이들이 어떤 3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을 가든지, 이들이 어떤 환경의 변화가 있든지 이 안에서는 보호를 받아서 이 아이들을 다시 사회에 내놨을 때는 건강한 사회인이 되게 하자, 이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정 아이들을 이렇게 돕다 보니까 위기 어른이 있었어요. 위기 어른들. 그래서 위기 어른들에게 말하자면, 할머니 생리대사기에 5,000원만 주세요 라고 했는데 할머니가 그래, 왜? 내가 5,000원이 10,000원 줄게. 할머니 나 머리 깎게 5,000원 주세요. 그래 머리 깎아라고 해서 그 할머니가 하루에 5,000원이나 10,000원을 쥐어줄 수만 있다면, 그래서 회사가 벌어진 수익의 40%가 위기 가진 그 어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서, 그분들이 5천만 원을 내라면 낼 수 있어요? 500만 원 내라면 500만 원을 낼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50만 원어치 우리 광고 콘텐츠를 사셔라. 그거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소상공인한테 팔을 수도 있고, 내가 고구마를 팔기 위해서 광고를 쓸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그래서 투자하라는 게 아니라 50만 원어치 광고 콘텐츠를 사라. 그러면 회사가 벌어지는 돈을 배당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뭔 일을 할 수 있겠어요? 자기 그 아들내미, 초등학생 아들내미 하나를 기르는 남편은 이혼했는지 돌아가셨고, 아주머니 혼자 없으니까 엄마가 자기 재주가 없으니까 식당에 가가지고 밤 9시까지 식당에서 일을 하고 주방에서 일을 하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 아들내미가 초등학생인데 얘가 친구들 나가고 가니까 학교 운동장에서 혼자 놀고 있어요. 야, 너 왜 학교에서 아무도 없는데 너 혼자 놀고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죠. 지금 다 학원 갔는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으면 집에 가면 되잖아. 집에 가도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아이를 케어하다 보니까 엄마가 9시까지 식당 주방에서 일하다가 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학교 끝나고 바로 집에 가면 엄마 9시까지 기다리는 게, TV에서 기다리는 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 단칸방에서. 그러니까 얘가 해가 질 때까지 밖에서 놀아 혼자. 그러다가 해가 지면 집에 가가지고 밥 안 먹고 TV를 2시간이나 보면은 이제 엄마가 오면 엄마랑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엄마랑 밥을 먹는 거예요. 식당에서 일했는데 뭔 일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일을. 우리 물건을 어떻게 팔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하지 않아도 나눠준다라는 정책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 할머니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금액은 최대한 낮추고, 그것을 역할을 하지 않았는데, 자꾸만 n분의 1로 나눠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n분의 1로 나눠드리는데, 그 다음에 만사크 식당에 다니는 홀 엄마, 그 엄마가 한 달에 한 번 우리가 배당을 해주는데, 대개 회사가 1년에 한 번 배당해주지 한 달에 한 번 배당해주잖아요. 그러면 지금 절실한 것은요, 기존 가난한 사람들 제가 없어가서 알아요. 가난한 사람들 한 달 월급 받잖아요. 와, 월급 받았다라고 하고 이틀 안 가요. 다 쪼개져야 돼. 그동안에 어렵게 살았던 것 때문에 다 쪼개주면 그 다음날 가면은 돈이 하나도 없어. 탈해. 그래도 내가 엄마의 노릇을 했으니까 그것에 만족하고 또 한 달을 참으면서 식당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근데 그러다가 애가 뭘 달라 그랬을 때 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주면 안 된다는 걸 제가 잘 알아요. 그래서 매일 주는 거예요, 매일. 예, 우리는 매일 준다. 그래서 매일 주는 거 가지고 생활하다가 한 달에 한 번 월급 받을 때는 그 돈을 좀 쌓아놓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돈이 얼마가 됐든 매일 주는 쪽으로 바뀐 거예요. 왜? 아이들한테는 매일 주는 게 필요했거든요. 그리고 위기 어른을 지원하는 게 위기 가정 청소년을 지원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것은 뭐냐면 캥거루 재단에서요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게 되면 어쩔 수 없는 건 아이들한테 직접 지원을 해주겠지만 이것을 지원해주고 미용실 가는 거 그 다음에 생리대 사는 거 다 사서 우리가 주게 되면 이 아이들이 할머니 밑에서 자기가 자는데 할머니는 나한테 아무것도 해주지 않는데 캥거루 재단은 나한테 많은 것을 해줘요. 워너비 그룹은 나한테 많은 것을 해줘요. 그러면 그 아이는 자기 보호자를 괄시해요. 무시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위기 어른들을 지원해 주는 것은 위기 가정의 아이들의 정서를 위해서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직접 주는 것보다는 보호자에게 줘서 보호자가 그 아이를 케어해 주는 것처럼 정서적으로 좋은 복지가 없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에 9월달에 올해 9월달에 제가 이 엠브레인 마케팅을 선언을 할 때 이런 구도를 짜서요. 그때 오신 분들은 다 어려운 분들이에요. 네트워크에 가서 얻어 터져서 돈 없고, 예, 코인에 가가지고 얻어 터져가지고 없고, 그래가지고 돈 50만 원은 그때는 돈이 한 차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드를 해달라는 거예요. 카드 단말기로. 그래서 저희가 카드 단말기를 설치해가지고 카드 단말기를 했어요. 근데 그때 9월 말에 오실 때는 카드 단말기 50만 원을 딱 긁었는데 안 긁혀. 그러니까 막 얼굴이 펄개지셔가지고 저한테 회장님 제가 밤에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가지고 보낼 테니까 예, 밤 12시까지 기다려주더라고. 우리 직원들이 밤 12시까지 다 기다려줬어요. 그날 직원들 2시에 들어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분들이 주로 처음에 일이 시작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일을 했어요. 근데 계속 한 달에 예, 돈 몇만 원씩 계속 꽂히니까 그걸 좀 보여주니까 돈 있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 야, 그럼 내가 몇 개를 한번 해버려야 되겠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몇 개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 이렇게 고민해서 저한테 물었을 때 받자. 왜? 받아야지 매출이 많이 뜨고 매출이 많이 떠야지 먼저 신청하신 우리 어려운 분들이 혜택을 받을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받기로 해버렸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직급이 사장, 이사관 분들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잖아요. 현재 수준에서는. 본부장 이상만 봐도 엄청 많이 벌잖아요. 수당으로 받는 거. 그것이 n분의 1로 받았기 때문이에요. n분의 1 조금만 더 설명하면 자, 삼성이 회사가 1년 농사를 잘 졌어요. 사업을 잘 돼서 한 10조가 예를 들면 더 수익이 나왔어. 그러면 자, 10조 중에서 5조는 우리 직원들한테 나눠줘야지 라고 해가지고 직원이 삼성이 10만 명이니까 10만 명한테 n분의 1로 싹 나눠줘요? 아니면 사장단은 몇 프로 나눠주고 그 부장급은 몇 프로 나눠주고 대리급은 몇 프로 나눠주고 신입사원은 몇 프로 나눠줘요? 차등에서 나눠준다. 그럼 내 덕이겠네. 예? 삼성도 다단계다 신고하자. 예. 그런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 밑에 사람이 어떻게 일했느냐에 따라서 차등에게 나눠 갖는 게 다단계인 거예요. 맞죠? 다단계는 내 밑에 나인 사람들이 일하는 것에 비례해서 내가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각자 달라. 직급자들이 다 달라요. 수익이. 그것이 다단계인 거예요. 우리는 회사에 벌어진 총수익을 n분의 1로 싹 나눠주는데 직급별로 사장은 사장의 몇 프로를 배정해주고 사장단은 몇 프로 배정해주고 맨 밑에 말단 딜러는 몇 프로 배당해준다 보니까 딜러는 원체 많으니까 n분의 1이 적은 거고 사장단은 프로티지는 적어도 숫자가 적으니까 많이 가지고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장단은 한 달에 2억 이상도 벌어가더라고. 그러니까 벌어가니까 우리 사장도 제가 아는 사람이 막 온 세무서 상담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블랙리스트에 올랐어요. 예, 찍혔어요. 세무상담 한 군데서만 받으셔야 돼요. 여러 군데 받으면 그 사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요. 예, 세금 포탈할 징조다라고 판단해요. 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45%를 뗀다는 거예요. 45%. 그래서 제가 잘하는 사람이니까 3개월 전을 생각해봐. 100만 원도 없어가지고 질질대다가 예? 지금 2억을 받아서 45% 떼니까 9천만 원 떼고 자기는 1억 1,100개 못 가는 거야. 9천만 원 떼는 게 아까운 거예요? 나 같으면 1억 1천 뗀다. 세금으로. 예, 국가가 아이들에서 쓰라고. 맞죠? 네. 1억 돈을 55%를 떼고 45% 가져. 네? 그러면 상도 주잖아. 상도. 그걸 자꾸만 떼야 되는데 내가 번 거는 생각 안 하고 국가에 내는 걸 손실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사회운동으로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사회운동 바꿔야 된다. 그래서 저희 워너비 그룹 4대 원칙이 있습니다. 제가 지분을 1%도 행사를 못하기 때문에 저는 세금 포탈할 일이 없습니다. 예, 세금 왜 회사가 세금을 왜 안 해요? 저희 어제 세금 110억 냈습니다. 부가세. 원천징수는 계속 냈어요. 예, 원천징수는 만약 여러분들이 투자 금액을 사업을 해가지고 나눠주면 원천징수 뗄까요, 안 뗄까요? 돈의 투자에 대한 배당은 원천징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노동자로 우리 직원으로 딜러로 있다든지 딜러인데 직원 딜러나 사업자 딜러들 그런데 사업자의 노동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 소속원들한테 줄 때는 여러분 사람이 우리 회원일 때는 원천징수를 떼는 거예요. 근데 돈이 가치일 때는 원천징수를 안 떼는 거예요. 그게 확실히 틀려요. 금융법하고 공정거래법이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저희는 원천징수를 3.3%씩 다 떼고 수당이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잘 몰라 사람들이요. 이게 법에 극명하게 달라요. 네. 그래서 저희는 3.3%를 떼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55만 원을 내는 게 5만 원이 뭐예요? 부가세잖아요. 부가세를 떼고 여러분들을 받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광고 콘텐츠를 팔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광고 콘텐츠. 제가 국가에다가 KBS 방송국에 55만 원 코바코라 그래. 코바코. 방송국마다 광고를 딜을 하면 그거 갖다가 대기업들이 방송을 장악할까봐 정부가 코바코라는 걸 만들어서 개별적으로 광고를 못 따게 해놨어요. 그래서 광고 연합이 생긴 거예요. 국가가 컨트롤하는. 거기랑 해서 저희가 50억을 내게 되면 부가세 55억을 내야 돼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무것도 50억 내고 받을 게 아무것도 없어. 뭐 하나 받으면 종이 한 장 받았어. 언제 광고 낸다는 종이밖에 받을 게 없어요. 영수증하고. 그럼 거기 금융이겠네. 예? 코바코 고소해버려야 돼. 예. 아니잖아요. 무형의 콘텐츠를 물건으로 치는 거예요. 광고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부가세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부가세를 내는 거예요. 저희도 이벤토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 플랫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플랫폼에 광고를 치를 수 있는 권한을 무형의 콘텐츠를 55만 원치 여러분들 파는 거예요. 그래서 50만 원치 팔았는데 5만 원 부가세를 받아가지고 낸 거고 파는 거고 저희는 부가세를 모아가지고 110억을 부가세로 낸 겁니다. 부가세는 금융을 받으면 투자 받으면 부가세 내야 안 돼요? 금융 부가세가 없어요. 네, 부가세가 없어요. 그래서 상품권 사면은 부가세 낼까요 안 낼까요? 상품권은 유가증권이라 부가세가 없어요. 금융상품은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금융상품은 유가증권이라서 부가세가 없는 거예요. 그럼 광고는 무형의 콘텐츠라서 걔는 상품이라 부가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우리는 반드시 해야지 되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부가세 신고를 하는 거예요. 저희는 제가 그랬잖아요. 내가 많이 벌면 국가에다가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1차 산업혁명, 맨 처음에 농번 국가에서 이제 세계가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증기가 발달하고 1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공장이 발달해서 2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어요. 기계혁명. 그 다음에 3차 산업혁명은 정보화혁명이 일어났어요. 그죠? 이게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두드러진 단어가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에요. 혁명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빈곤해져요. 상대적으로 빈곤해져요. 왜냐면 부가 한쪽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공장이 3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공장들이 100개가 벌어졌던 수익을 다음 카카오가 한 회사가 벌어버려요. 네이버가 1000개 공장이 버는 걸 한 회사가 벌어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이 일부 종업원만 많이 월급을 받고 그동안에 1000개 공장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일거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4차 산업혁명으로다가 넘어가면 4차 산업혁명은 초연결, 초지능화 시대라고 해요. 4차 산업혁명. 그러면 4차 산업혁명 초연결, 기계와 기계가 연결돼요. 기계와 사람과 기계들이 막 연결돼요. 자동차와 전기제품과 핸드폰이 막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제는 핸드폰 가지고 쫙 나가면 자동차 핸드폰에다 다 키고 보안 다 하고 핸드폰에다가 내 자동차가 어디에 있는지 다 찾아내는 거예요. 지하까지 다 찾을 수 있어요. 이제 지하 4층에 있는지 3층에 있는지 다 찾아내 핸드폰으로다가. 이제는 키가 핸드폰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 초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초연결을 특정 기회에는 못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초연결을 위해서 지금 히다치하고 계약을 하려고 하고 있고 두바이랑 계약을 하고 있고 저축은행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기술들이 있기 때문에 아파트 단지 이제부터 우리가 다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아파트 단지에서 고지서 이런 거 장난치거나 그 수도세 이런 거 장난치지 못하게 블록체인을 딱 묶어버리면 블록체인이 뭐예요? 수정 못해 데이터를. 관리소 직원들이 수정할 수가 없어요. 관리소장이라든지 그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이 안 된 거예요. 누구나 들어가서 보면 그게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대한민국의 모든 아파트 단지를 블록체인으로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그 아파트 단지를 전 세계 아파트 단지를 또 엮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초연결이라는 거예요. 초연결하기 위해서 초지능화가 시대가 와요. 이것은 특정 기업이 이제 네이버 다음 이렇게 있는데 그 위에 또 공룡기업이 탄생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산업혁명이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특정 기업이 돈을 왕창 벌고 그 다음에 세금을 가져가는 국가만이 부자가 돼요. 특정 기업과 국가가 부자가 돼요. 나머지는 빈익빈으로 전락된단 말이에요. 근데 수명은 이제 평균 2050년에 평균 수명이 120세까지 올라간다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바이오 사업을 했잖아요. 줄기세포 엑소좀. 줄기세포 엑소좀을 쥐에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엑소좀을 넣었더니 쥐가 18개월 사는 쥐가 9개월을 더 살았어. 수명이 이제 엑소좀이 지금 임상시험 들어갔는데 여러분 엑소좀을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면 우리 수명이 120세 이상을 훌쩍 넘어갈 수도 있어요. 예. 저희 뇌성마비 아이에게 뇌성마비 태어났는데 70해가지고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태어나면서 뇌성마비 판정이 됐을 때 우리 엑소좀 주사를 딱 애한테 맡기면 98% 뇌가 살아나요. 흰지 실험을 했어요. 자폐증 환자 주사 맞추면 자폐증 환자가 살아난단 말이에요. 여기에 저희가 300억을 투자해가지고 현재는 61% 지분을 확보했어요. 그 회사에. 그 엑소좀 회사의 교수님은 10%가 안 돼요. 우리 회사 거예요. 엑소좀 회사. 그런데 거기다 뭐 댓글 달면서 사기냐 마냐 어쩌고저쩌고 떠드는데 그걸 왜 했냐면요. 시대가 120세 수명을 가는데 이 엑소좀 기술이 탁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엑소좀을 맞으면 피세포를 재생하기 때문에 피로함이 느껴지지 않고 누적된 피로 뭐 비타민 맞을 필요 없어요. 세포가 살아나는데요. 이제 이런 일들이 자 빈익빈으로 다 갔어요. 빈익빈. 많은 사람들은 겨우겨우 먹고 살아. 예전에는 30%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데 4차 산업혁명이라는 50%가 겨우겨우 먹고 사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때 빈익빈에 들어갈 거예요? 부익부에 들어갈 거예요?
북부로 들어오기 위해서 노아의 방주를 만든 거예요. 네. 워너비 방주. 저희는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워너비 방주에 지금 이제 10만 명으로 제한한 거예요. 사람의 숫자는 10만 명이고, 예, 그냥 평균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는 100만 코드에서 멈추기로 한 거예요. 거기까지만 우리가 태우고 가겠다. 이제 그 개념으로다가 한 거예요. 그 이상은 우리는 할 수가 없고, 예, 그렇게 이제 해서 결정을 해서 이제 글로벌하게 나가는 부분이 있는데, 자, 그 얘기예요. 국가가 돈이 있어요. 그 다음에 특정 기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3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네이버나 다음 카카오인데, 여러분들이 네이버 앞에 가서 네이버 오너한테 막 20명이 가가지고 대본을 해봐요. 네이버는 돈 많은 분이니까 우리 먹고 살기 죽겠다. 우리를 도와줘라 하려면 콧방귀게 안 깨요. 이게 뭐 또라이야 왜 우리 사무실 앞에서 이래? 근데 그 20명이 네이버가 안 도와주니까 구청에 앞에 가가지고 구청장 우리를 도와줘라 하려면 구청장이 나와가지고 왜 그랬대요? 묻긴 하지. 왜요? 그래서 국가는 세금을 떼야 돼요. 떼야 돼요. 많이 버는 사람은 비례해서 많이 떼야 되고, 예? 적게 버는 사람은 비례해서 적게 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2억 버는 사람은 45% 떼야 되는 거 맞잖아요. 45% 떼야 돼요. 좀 올리자고 해야 되겠어요. 55%. 근데 국가는 45% 이상은 안 돼. 예. 그러니까 세금은 우리는 엄청 돈을 많은 버는 회사가 되고 싶어요. 저는 아이들한테만 한 달에 100억 써야지 10만 명의 아이를 도울 수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이 벌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금을 포탈하지 않는데. 그래서 저희는 세금이 모범이요 미리미리 신고해요. 저희가 세금을. 네, 미리미리 신고하는 그런 회사가 됐다. 포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글로벌 되면 코인 주니까 야 세금 포탈용보다 기가 막히네. 저희는 다 신고합니다. 코인으로 해도 예, 국가별 화폐가 다르니까 결국은 코인으로 해야 되잖아요. 예, 코인을 하도 세무 신고를 저희가 제 얼마 벌었대요 다 신고해버리니까. 그래서 세금 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금은 우리는 전 조직이 포탈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처음부터 법무법인 2개를 옆에 자문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와서 조사를 해보세요. 예. 저희 집 재산 다 해보세요. 보증금 2,000원이 없어요. 없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위법행위를 하지 않는다. 트릭 쓰지 않는다. 이따가 왜 트릭 쓰지 않는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예. 이거 트릭 쓰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 4만 명 있는데 4만 명한테 제가 트릭을 써서 10,000원씩만 착 숨겨봐요. 4억이에요. 4억. 예, 10,000원씩만 소리 소문 없이 빼면 그런 트릭 쓰지 않는다. 그 다음에 숨기지 않는다. 저희는 뭐 제가 가진 게 없으니까 오너가 모든 시스템을 다 오픈해버리고 모든 데이터를 다 오픈합니다. 다만 모든 회원들한테 오픈하면 그 회원이 우리 상대 회사, 경쟁 회사의 스파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상위 레벨에 있는 우리 임원들이 감사가 되어서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면 우리는 자료 제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N분의 1 마케팅이라는 게 아무 회사나 할 수 있는 마케팅이 아니에요. 예, 누가 이제 따라하더라고 워너비 2가 나왔다는 얘기 있어요. 제가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잘하는 사람이 워너비 2를 냈어요. 그래서 예, 자기가 원조고 전현철 회장은 카피다 이게 카피. 그래서 워너비 2가 나와서 저한테 누군가 물었어요. 놔둘까요 말까요? 놔둬라. N분의 1 마케팅을다가 우리 회원이 막 늘어난 것 같은데 N분의 1 마케팅에서 늘어난 게 아니라 내 것을 제로로 만들어야지 이게 되는 사업이에요. N분의 1이라는 것은 앞에 N분의 1 넣기 전에 곱하기 그 앞에 앞단에 뭐가 있냐면 매출 대비 수익이 나와야 돼요. 우리가 하루 수익이 얼마인데 그 얼마를 N분의 1로 여러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100억을 가졌어요. 수익이 100억 났어요, 회사가. 그러니까 N분의 1로 쫙 나눠줬더니 100만 원씩 나눠줬어. 예? 100만 원씩 나눠드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이거 40억을 나눠주는 게 40만 원씩 마지막에 나누면 이게 아까워. 그래가지고 100억을
50억 수익 냈다고 회사가 딱 속여. 50억 냈다 속여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나눠주면 반만 나눠주면 되잖아요. 근데 20만 원만 나눠주면 된단 말이죠. 그래 20만 원 나눠줬어요. 그래 여러분들은 나눠 가지니까 좋다, 좋아. 이 정도 20만 원이 어디야?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워너비 M에서 대표님 이하 임원들이 식 공개해라. 딱 들어가면 저희가 그것을 공개해가지고 100억 수익인데 50억 수익인 거를 숨기면 어떻게 돼요? 사기죄에 들어가요. 제가 4만 명을 상대로 사기를 친 거예요. 형벌이 엄청나게 큽니다. 내가 한 사람을 상대로 해서 20억을 떼먹은 것보다 10,000명한테 20억 떼먹은 게 훨씬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n분의 1은 형사랑 연결됐대요. 형사죄랑. 근데 저희가 n분의 1을 선언한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저희 모든 수익을 숨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다 100% 공개하겠다는 각오가 있을 때 n분의 1 수익을 해요. 그래서 워너비 2 나온다 해가지고 그것까지도 할 수 있나 보자 라고 했더니 뭐 제가 얼핏 듣기에는 7천만 원인가 받았다 돌려줬다 그러더라고요. 어려운 거예요. n분의 1 마케팅은 근본에서부터 사회. 그래서 우리는 워너비 그룹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라고요? 사회운동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이 워너비 그룹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 사회를 좀 더 맑고 사회를 좀 더 편안하고 또 우리 식구들을 먹여 살리려는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서 먹여 살릴 수 있도록 110대까지 사는데 어렵게 살아는 거예요. 치매 걸려서 사는 거예요. 치매 걸려도 걱정 없어. 엑소준 맞추면 뇌세포 살아. 그거 다 신지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만간 임상 실험이 들어가요. 임상 실험이 들어가는데 이제 그 얘기는 제가 조금만 더 이따가 해드릴게요. 그래서 120대 가는데 아프지 말고 지금 60세 이상은 치매 확률이 10%, 80대 이상은 치매 확률이 50%라고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80대 돼가는 분들은 반은 딱지 앞가지처럼 반은 내가 치매 걸릴 확률이 있다. 국가 통계상 저는 없기를 바래요. 조금 있으면 치매 걸릴 확률이 50% 있는 분들은 본인은 잘 모르는데 온 가족이 심각한 충격에 빠지게 되고 수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워너비 그룹에 오면 어떻게 돼? 그런 일이 없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제 돈을 내서라도 제 돈은 아니지만 회사 돈을 내서라도 숨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은 언제든지 막 누가 어쩌고 저쩌고 하는 분이 워너비 M한테 얘기하면 워너비 M은 항상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하면 저희는 항상 제공하는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웃게 해줍니다. 이 부분인데요. 저희 그 캥거루 재단이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등록이 돼 있어요. 저희는 왜 국제적으로 가기 위해서 미국에 등록을 하면 아포스티유 130개국에 지금 다 아포스티유 그 인증서까지 다 받았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외교부에서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각 나라에 가서 우리가 이 캥거루 운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게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루어지는데 훨씬 빠르고 잘 만들어져요. 복지재단은 잘 안 주거든요. 비영리에도 복지는 안 주는 게 왜냐면 복지는 앵벌이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모은다 해서는 있는 사람한테 돈을 걷어서 자기가 쓸 만큼 펑펑 쓰고 일부만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는 그게 앵벌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을 대부분 밖에 가지고 동냥하라는 게 아니라 그 어려운 사람들 명단만 가지고 있어도 돈을 걷어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재단은 잘 안 만들어져요. 그리고 아포스티는 130개 국가가 인증하는 인증제도인데 그 라이센스를 인증하는 인증제도인데 거기서도 복지재단 인증은 잘 안 해줘요. 왜? 세계적으로 사기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저희는 이틀 만에 다 통과해버렸습니다. 왜냐면 그 통과할 때 딱 내게 우리 재단은 소리 없이 우는 아이들을 웃게 해주는 재단이다라는 것을 미국에서 그것을 대리해 주셨던 분이 이 문구를 가지고 다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통과시키고 그 아포스티에다가 나서 통과시켰어요. 근데 그들이 이거 보고서는 감성이 미국 사람들이 감성이 또 좋아.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걸 해줬다고는 이제 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아이는 TV에 나왔는데요. 부모님이 뭔 이유가 있든 간에 이 애를 고아원에다 버렸어요. 고아원에서 버려가지고 한 번 부모님한테 버림받은 아이가 고아원에서 살다가 기회가 돼가지고 입양을 했는데 입양 가정이 사업이 어려워서 두 번째 고아원에다 또 버렸어요. 그래서 얘는 두 번 버림받은 애가 세 번째 또 이제 입양을 두 번째 하게 된 거예요. 입양을 두 번째 하는 사이에서 이제 TV 촬영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얘가 그 입양하는 가정에 가서 이렇게 앉았는데 이게 쭉 둘러보니까 그 가정이 여유가 있고 화목한 가정이에요. 근데 얘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펑펑 내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촬영하다가 PD랑 또 왜 이렇게 우냐라고 보니까 애가 이 가정에서도 버림받을까봐 이 트라우마 때문에 버린 트라우마 때문에 얘가 막 우는 거예요. 네. 버리면 자기 힘으로 그 버려짐을 이겨낼 수가 없는 애들이죠. 예? 이겨낼 수 없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이, 이런 위기가정 아이들은 식물과 같아요. 동물은 태어났는데 자기가 태어난 곳이 물이 없으면 겨선도 가서 물 있는 데로 가요. 자기가 태어난 곳이 떼양 빼치면 겨선도 음지로 갈 수 있어요. 동물들은. 식물은 씨앗이 뿌려진 곳에서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야 돼요. 죽든지 아니면 살아나야 돼요.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그런 차원에서는 위기가정의 아이들은 환경을 선택할 수 없어요. 걔는 거기서 죽든지 거기서 살아나든지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고등학생 애가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술만 먹으면 엄마랑 자기를 와서 패는 거예요. 왜냐면 밖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밖에서 풀으면 갈등 때문에 못 이겨내는 거예요. 네? 갈등을 못 풀어. 그러니까 집에 와가지고 자기 약자인 자기 부인하고 어린 애를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이 편대가 나를 무시해. 이놈이 아버지를 무시해. 무시할 거 하나도 없는데 자격지심해. 그냥 패는 게 이제 습관이야. 한 번 때리는 게 어렵지 한 번 때리면 주먹을 한 번 손대면 계속 때리는 거예요. 계속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보고 와서 때리는 거예요. 근데 얘가 어느덧 중학교를 지나서 고등학생이 됐어요. 남자애니까 이제 어엿한 덩치 좀 크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가 도망가고 싶어 죽겠다는 거예요. 가출하고 싶어 죽겠어요. 그런데 죽기도 싫은 그 가정을 향해서 학교 끝나면 얘가 삐걱삐걱 또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왜 들어가는지를 내막을 알았는데 자기는 도망치고 싶지만 자기가 도망치면 엄마가 혼자 맞아. 엄마랑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맞으면서 동지애를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점점 크면서 자기가 엄마를 위로해 준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 같이 맞아주는 게 엄마를 위해 주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자기가 가출하고 싶지만 가출하면 엄마 혼자 아빠한테 맞는 그 모습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얘가 그 가정 내에서 또 가는 거예요. 식물과 같은 애들이잖아요. 식물과 같은 애들. 그 아이들은 그 가정에서 못 도와줘요. 그 아이들은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우리가 힘이 있잖아요. 우리 힘이 있잖아요. 아이들의 소리가 우는 소리가 안 들리니까 내 주변에 그런 애들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근데 애들은 소리 없이 우니까 소리가 안 들렸을 뿐인 거거든요. 세심한 소리, 세미한 소리예요.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우리 캥거루 재단이 그 아이들을 조가부를 통해서 교육청 통해서 찾아내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볼 때 우리 10만 명이 열심히 남겨내가지고 그런 아이들을 도와주자는 거예요. 이게 캥거루 운동. 우리 재단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랑 같이 하고 싶어서 캥거루 봉사단이 워너비엠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같이 하자. 재단은 재단의 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우리가 직급별로 수당이 다 다르니까 많이 받는 분들은 캥거루 봉사단에서 시간을 내서 봉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는 내가 혼자 많이 이렇게 벌지 말고 한 코드씩 나눠주세요.
어려운 일을 하나도 안 주면 하루에 10,000원을 받던 5,000원을 받던 20,000원을 받던 그들에게는 5,000원 받아도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대단히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어려울 때, 사업에 실패하고 어려울 때 맨날 마트에 가면 가격 계산을 되고 머리에 지금 돈이 얼마밖에 없으니까 그걸 머리에 20,000원 있다 그러면 20,000원 가지고 살림을 다 애들 걸 다 해야 되니까 숲에 가서 그 가격을 잡았다 머릿속을 암산으로 막 계산을 하면서 잡아가지고 바구니에 가지고 딱 갖다 놓는데 계산을 잘못했어.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니까 하나를 빼고 또 하나를 빼는 이런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마트 가면 사람들이 특히 젊은 주부들은 예의주시해요. 집사람이 언제 저한테 많이 아픈 얘기를 했냐면 그렇게 살살 떨려가지고 돈 몇천 원 아끼면서 했다가 어느 날 급하게 그 애들 과외로 다니면서 애들 딱 돌아서는데 유턴하면 안 되는 데서 유턴을 딱 한 거예요. 급하니까 시간이 급하니까 유턴을 딱 했는데 경찰이 있는 걸 못 봤어. 그러니까 딱 쓰면서 내가 이 바보 돈 몇천 원 지금 6만 원 끊기면 애를 위해서 얼마나 쓸 수 있는데 그렇게 알뜰살뜰 했는데 6만 원을 전혀 쓸데없는데 이렇게 벌금을 내니까 자기가 자학이 돼가지고 그 6만 원이 아까워가지고 자기 경찰을 못 본 것이 자책이 돼가지고 펑펑 본 거예요. 펑펑. 그 경찰 그 의경이 와가지고 이제 끊으려고 하니까 경찰 보면서 엉엉 보니까 2만 원 끊어졌어. 2만 원. 2만 원 끊어졌어요. 우리가 직급에 오른 분들이 그냥 코드 하나씩 어려운 가정에 하나씩 주세요. 내 거 나눠주세요. 하나씩 선물해 주면 그 가정이 그거로 인해서 힘을 내요. 그래서 한 달에 몇십만 원 주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매일 5,000원씩 주는 게 더 잘하는 거예요. 어려운 분들은 매일 5,000원씩 주는 게 정말 더 잘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우리 캥거루 운동보다 진행되는 거고 같이 이제 아이들 돌보는데 뛰면 진짜 보람돼요. 감격스럽습니다. 그래서 식물과 같은 아이들. 근데 왜 하나님은 누구는 잘 사는 집에 태어나고 누구는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해가지고 괜히 저주받으래요? 저도 지질이 가난한 집에 태어났잖아요. 태어나기는 저희 동네가 금왕인데 그 금이 왕으로 많아서 금왕리거든요. 저희 증조가 금광을 하셔가지고 금왕리가 됐으니 저희 집이 얼마나 잘 살았겠어요. 집안이. 제가 어느 정도 잘 사는 거예요. 증표가 저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반장 저 혼자 했어요. 근데 6번 반장을 하는 거는 게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 생각했는데 내 평생 살면서 저는 한 번도 못 봤어. 반장 6번에. 제가 그 강의할 때마다 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반장 6번 한 사람은 찾아오면 제가 100만 원 드린다. 100만 원. 네? 없을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6번 반장했습니다. 그렇게 잘 살다가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다 집안 말아먹는 마지막 타임이니까 이제 도망치듯이 저희 7남매를 데리고 강원도 원주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강원도 원주에 우리 얼마나 설렜겠어. 기차를 타고 경기도 양평 시골에서 원주를 가는데 기차 타고서 설레를 가서 딱 갔는데 그 설렌 거는 원주 도착할 때까지만 설렜어요. 원주역 앞에 바로인데 희망촌이라는 데 방 한 칸을 얻어놓은 건데 그거 알고 보니까 창녀촌이었어요. 최고 싼 데가 그 창녀촌 방 한 칸에 거기를 우리 애들을 7남매를 앉힌 거예요. 그러니까 방 한 칸이니까 7남매 엄마 아빠 9명이 잘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포개자지 않으면 안 돼. 포개자면. 그래서 가구가 저희는 하나도 없어요. 나무로 된 가구가 없고 삼양라면이 저희 가구 다 있어요. 삼양라면. 그래가지고 포개자는 거예요. 앉아있을 때는 그 공간이 좀 나더니 눈을 내니까 공간이 안 나가지고 이렇게 형제들끼리 대화를 오손도손 대화하다가 잠들면 얼마나 행복해요. 오손도손 대화하면 어깨 넓이 때문에 안 들어가. 이게 안 차. 그래서 지기재기로 자요. 지기재기로. 딱 보면 아마 들어온 거가 위에서 치면 사람으로 꽉 차 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자라왔습니다. 자라왔는데 그럼 저는 저주받은 삶을 사는 거냐?
그게 아니라요. 이 식물은 특성이 이 선인장 그 알로에잖아요. 알로에는 사막에 알로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사막에 알로에 씨앗이 떨어졌으니까 이 알로에는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사막에서. 그럼 무슨 기술을 터득해야지 얘는 사면은 새벽에 이슬이 맺히잖아요. 온도차로 인해서. 그 이슬이 맺히면 한 방울에도 얘는 놓치면 말라 죽고 자기 뿌리가 말라 죽어요. 그러니까 얘는 물기는 절대로 안 놓쳐요. 물기를 움켜쥐는 힘이 무진장 강해야 사막에서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로에 즙을 화장품을 만들어서 얼굴에 바르면 보습일 것 같다는 거예요. 알로에 즙을 먹으면 비쩍비쩍 몸이 말라가는 사람이 살이 붙기 시작해요. 왜? 영양분을 이렇게 쥐는 힘이 강하니까. 반대로 얘는 뭐예요? 그 버드나무. 버드나무는 어디서 자라는 씨앗이 물가에 떨어진 거야. 그래 물가 떠가지고 뿌리가 나오다 보니까 뿌리가 물하고 연결돼 있네. 얘는 무슨 어려움이 오냐면 부러지고 이제 물이 너무 많아서. 얘는 무슨 기술을 터득해야지 살아요? 물가에서 펌프질해야 돼. 물이 들어오면 막 빼는. 얘는 아기 때부터 씨앗 때부터 싹틀 때부터 무슨 기술을 터득했냐면 물 퍼내는 기술이 터득한 거예요. 그래서 분해하는 기술이 뛰어나요. 그래서 버드나무에서 아스피린이 나온 거예요. 아스피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 고혈압 환자들이 먹으면 피가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막 혈압이 올라가는데 아스피린 먹으면 피를 풀어버리니까 얘가 풀어버리니까 혈압이 뚝뚝 떨어지는 거잖아요. 뭐요? 물가에서 살아나는 식물들은 자기가 있는 곳에서 살아났다는 얘기는 뭐냐면 능력을 가진 것입니다. 능력을 가진 것.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나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도다. 얘가 가시 가운데 백합 씨앗이 떨어진 거예요. 햇빛 떨어져도 정원에 떨어지지 않고 가시 가운데 가시밭에 얘가 떨어지니까 거기서 자라나는 동안에 가시가 막 백합을 찔른 거야. 입이 찔리고. 그래서 가시를 피해가지고 어떻게든 자랐는데 꽃이 필 때가 되니까 얘도 꽃을 착 폈어요. 꽃을 피우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 꽃을 가시가 찔린 거예요. 그러니까 얘의 모습은 고통스러운데 뭐냐면 정원에 핀 꽃하고 백합꽃하고 가시밭에 핀 백합꽃이 뭐가 차이냐면요. 향기가 엄청 극한 향기가 가시밭의 백합에서 난다는 거예요. 가시에 찔리면서 한 백합이 향기가 나는 거예요. 하우스에서 자란 식물들은요 영양가가 없어요. 영양가가 없어요. 모양은 있는데 시금치 모양인데 시금치가 가져야 될 영양가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식물은 뿌리에서 영양분을 먹어서 자라는 줄 알죠? 뿌리에서. 그게 아니라요. 이 지구는 바람으로 바다의 미네랄이나 산에 있는 미네랄을 바람이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예, 미네랄의 덩어리가 아니라 미네랄의 파장을. 그러면 이 식물들이 이 이파리를 통해서 그 미네랄을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그것을 영양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바람을 많이 맞고 해풍을 맞고 자란 쑥이 약효가 뛰어나잖아요. 왜? 바닷가에서 그 미네랄 바람을 엄청나게 맞고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것입니다. 이 고통 중에서 환경 속에서 있는 이 식물들은 약효가 있어요. 약효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나일님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과 같다. 이건 성경의 이야기인데 제가 재밌으니까 하나 해드릴게요. 솔로몬 왕 이야기예요. 솔로몬 왕. 예, 우리 종교를 떠나서 솔로몬 왕은 다 아시잖아요. 솔로몬 왕은 지혜의 왕이고 부자의 영화를 부렸던 왕입니다. 그 솔로몬 왕이 다윗에게서 왕위를 물러받은 다음에 너무 부자 나라가 됐어요. 그 왕이 됐는데 예루살렘의 그 귀족들 딸내미들한테는 솔로몬 왕이 안 꽂혀. 눈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 왕이 행차를 했어요. 그 북방으로다가 시골로다가 국가 순시를 도는데 저 북쪽의 마을에 술람미라는 마을이 있어요. 술람미 마을인데 낮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더워서 일을 안 하는데 낮에 거기서 일하는 한 여자 아가씨를 만났어요. 근데 그 아가씨가 얼굴이 까마잡잡해. 너무 일을 많이 해서. 근데 그 아가씨에서 솔로몬 왕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아가씨를 왕비로 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데려왔거든요. 데려오니까 우리 딸을
왕의 부인으로다가 해줘야 되겠다는 이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부인을 데려와 버렸으니까. 근데 부인이 얼굴이 까마졌는데 시골뜨기를 데려와서 어디 데려와서 저런 시골뜨기를 데려왔냐 이거예요. 왕이. 그래가지고 뭐 솔로몬 왕한테 시골뜨기 데려왔다고 막 뭐라 하니까 솔로몬 왕이 시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이름은 이 술람이 초록뜨기 여자는 가시나무 가운데 핀 백합화다. 그의 이름은 진한 향기를 낸다. 인간다운 향기를 내는이다. 우리 부잣집에서 넉넉한 집에서 자란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그 아이는 유복하게 자랐을지 몰라도 약효가 별로 없어요. 약효가 인간 향기가 그래요.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 위기가정 속에서 우리의 도움을 받아서 정체성이 잘 자라는 이 아이는 정말 진한 향기를 내는 백합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애들이 돼요. 우리가 그런 아이들을 5년 10년만 잘 도와주자. 또 여기 계신 분들이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여러분들이 잘 이겨냈잖아요. 우리 워너비 그룹하고 앞으로 힘을 합쳐서 세계적인 그룹을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그룹이 되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어느 날 성공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이 있는 집에서 백그라운드가 많은 집에서 부모에게 물려받은 돈이 많아서 성공한 사람보다 고통을 경험하다가 워너비 그룹 만나가지고 성공한 여러분들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은 거다. 시계가 없어가지고 지금 이제 2시간 했죠? 네. 2시간 남았습니다. 35분 만에 끝내겠습니다. 편하게 화장실도 다녀오시고 그러시면 돼요. 오늘은 팩트는 다 문서로 나와 있고 제 강의하는 다 영상으로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강의를 막 자유자재로 하는 이유는 저는 팩트니까 제가 2009년부터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사실을 제가 이야기를 하니까 순서랑 상관없이 레파토리랑 상관없이 여러분한테 들려드리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길 바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의 확신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마음의 확신을. 그러니까 이제 편안하게 강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2009년에 제가 이제 2009년부터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목회자들을 모집하면서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한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주의 종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다. 제가 그랬어요. 그건 제품이에요. 목사라는 제품이에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교회다. 그 제품이잖아요. 또 복음,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려준 복음이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이다. 그 제품이에요. 그러면 제품을 팔려고 하는데 이 동네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안 보고 목사를 목사답게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사답게 보려면 대학원을 백날 다녀보라 이거예요. 공부를 유학까지 갔다 와서 열심히 해보라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목사답게 보는 줄 알아요? 교회가 어린이하게 만들어져 봐요. 그렇다고 교회답게 보이는 줄 알아요? 제가 그 목사님들 모아놓고 그런 겁니다. 그러면 교회가 상품이 돼야 되지 않냐고요. 교회가 제품에서 상품이 되려면 소비자 심리를 알아야 돼요. 지역 사람들이 어떤 교회를 교회답다고 보고 어떤 목사를 목사답다고 보고 어떤 말을 복음답다고 복된 말처럼 느껴지냐면 지역의 어려운 아이들을 품고 어려운 사람들을 품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줄 때 교회다운 거 아니냐. 그런 목사가 목사다운 거 아니냐. 왜 자꾸만 큰 교회를 가려고 마케팅을 하냐고요. 뭐 사람마다 그냥 전도지 돌리고 막 해가지고 서치라이트를 비치냐고요. 무례하게. 햇살처럼 조용히 약한 이웃을 품는 캠거드처럼 약한 이웃을 품고 있으면 그러면 내가 얘기 안 해도 정말 목사님이니까 이런 일 하시는군요. 정말 교회니까 이런 일을 하는군요. 이렇게 할 거 아니냐 이게. 제가 그걸 막 부르짖어서 3,500개를 모았어요. 전국적으로. 왜 그러냐면 대전교육청에 제가 가가지고 명단을 달라고 했더니 대전교육청에서 저한테 한 얘기가 일반 사람은 명단 안 줍니다. 성직자한테만 줘요. 왜냐면
이 남녀가 있기 때문에 여자애들도 있고 이래서 이런 다른 뭐 은퇴하신 공무원 은퇴일이 안 죽이다 그런다. 근데 성직자니까 그래도 성직자라면 뭐 100%다 깨끗한 건 아니지만 보편적으로 사회가 인정해주는 그런 직종이잖아요. 그래서 성직자 주는데 대전교육청에서 저한테 뭐라냐면 한 목사님들한테만 한 종교에만 몰아줬다가 자기네가 또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니 성직자 중에 스님 좀 섞고 신부님들 목사님들 이렇게 섞어서 오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걱정이 많은 거예요. 스님들은 산에 계셔가지고 내려오질 않으셔요. 애들은 지역에서 돌봐야 되는데 그 산에 갔다가 한 번씩 내려왔다 올라갔다 해라는 게 안 되고 신부님들은 교구되고 갑자기 달려고 나가버려. 애들 돕다가 그냥 빠빠이고 가버리고. 그래서 제가 다시 교육청 가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스님들하고 신부님들은 안 맞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했더니 생각 못했네요. 그럼 목사님들만 모으세요. 이래가지고 대전에서 아이들 명단을 받으면서 16개 교육청에서 13,900명의 명단을 받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제가 모집할 때 했을 때가 2009년에 이 얘기입니다. 한참 젊어 보이죠? 이렇게 하다가 2012년에 멈췄어요. 왜?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는 사업을 안 했을 때요. 2007년에 제가 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내가 어떤 목회를 해야 되지? 다른 목사님들처럼 교회를 개척해가지고 그런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데 제가 어려운 시절을 과거 시절이 어렵게 자랐는데 우리나라에 50만 명이 되는 이야기를 제가 딱 듣고 내가 왜 나는 이런 과거의 청소년 시기를 어려운 환경을 딛고 살았을까? 그 아이들 마음을 아니까 이런 아이들을 케어해 주는 게 나에 있어서는 목회가 아닐까? 라고 생각해서 2007년에 목사 안수 받고 2009년에 일을 시작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제가 영어학원을 대전 외대학원을 제가 운영하면서 돈을 좀 많이 벌었었어요. 근데 그것을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정식 이제 목회를 해야 되니까 이제 이렇게 이 일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돈이 들어가는데 이게 정부 자금이나 지자체 자금은 이미 다 짜져 있어요. 자금을 미리 받은 사람들이 딱 짜져 있어가지고 그거 빼내는 게 빼내봤자 5천만 원, 많아봤자 1억인 거예요. 그것도 뜻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에게서 후원을 받았는데 기업들이 제가 잘 몰랐는데 조금만 더 크면 지원해 줄게요. 해서 우리랑 이게 원만한 관계만 맺지 돈은 안 줘. 그래서 우리 조직은 점점 전국적으로 3,500개 조직이 가고 애들 13,900명을 막 케어하고 이러다 보니까 점점 이 조직이 커지는데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 아주 저한테 야구를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점점 그랬는데 조금씩 준다 하니까 제가 그 말을 그때는 믿고 저희 집이 이제 마지막에 남은 게 보증금이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집 월세 보증금을 빼고 친구 운영하는 찜질방에 우리 네 식구가 익스프레스에다가 짐 다 넣어놓고 찜질방에 싱크대 하나 방에 해줘가지고 거기 들어가고 있는데 우리 큰애가 새벽 일찍 나와서 공부해라 가는 줄 알았거든요. 그거 좋았는데 밤 늦게 들어와요. PC방 돌아다니게 해가지고 참다 못해가지고 제가 그냥 막 두들겨 패면서 이 목사들이 이렇게 막 탈선한다고 막 두드려줬더니 우리 애가 그때 막 저한테 울면서 반항하면서 애들 등교할 때 같이 나가면 자기 찜질방에서 가방 메고 나온다고 놀리는 거예요. 왕따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애들 학교 가면 애들이 그 동네를 돌아다닐까 봐 겁나니까 얘가 배하다가 처음에는 막 배했는데 너무 힘드니까 PC방 가니까 시간 때우기에 좋으니까 그런 데 가서 PC방에 얘가 빠졌어요. 게임에. 근데 그 게임에 빠진 이유가 애들 학교 끝나고 들어가는 시간에 제가 안 들어가. 학원이 아무 때나 끝나니까. 얘가 그래서 아예 밤늦게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 왕따 당하기 싫다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내가 위기가정 청소년을 잡아서 위기가정 청소년들을 도우려고 했는데 내 새끼를 위기가정 청소년 만들 수 없다 라고 하면서 제가 그때 딱 때려쳐 버렸습니다. 안 한다 이거. 그래 때려쳤는데
그리고는 이제 재기를 하려고 돈은 한 푼 없으니까 이제 집기를 그런 거 다 이제 버렸어요. 예? 폐기처럼 살아나려고 퀵 서비스도 하고, 예? 신문도 돌리고, 뭐 별거 다 했습니다. 사업을 하고. 이제 그러면서 2016년에 이제 회사를 차리게 됐고, 회사를 차려서 이제 회사가 안정부들하니까 내 속에서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불이. 예? 이걸 안 하면 애들을 안 둘 수가 없으니까 2019년에 캥거루 재단 법인을 만들고, 이때 제가 강남에 제가 건물에 사무실이 있었고 YTN 한 층을 쓰고 있었어요. 상암 YTN. 그때 YTN 1층 컨벤션 센터에서 이제 다시 목사님들 모아놓고 이제 2019년에 이제 캥거루를 통해서 아이를 돕겠다라고 이게 시작을 한 겁니다. 전영철 치면 제가 인터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했는데 이제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3년을 이제 진행을 못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업에 이제 집중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 올해 애들이 3월에 개학을 하면 3월 달은 역할을 못해도 선생님이 너무 바빠서 도와주지 못하니까 4월부터 애들을 케어하는 쪽으로다가 이제 그렇게 들어가려고 이제 지금 올해 이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랬던 부분이고요. 우리 캥거루 재단이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여기 보면 캥거루 파운데이션 이렇게 돼 있고, 캥거루 파운데이션. 네, 그래서 캘리포니아. 네, 그래서 2023년 올해 1월 9일 날 캥거루 주정부로부터 재단 법인으로다가 승인을 받은 거고, 그래서 아포스티유는 그리고 바로 며칠 만에 아포스티유 130국가의 외교에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인증까지 딱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글로벌하게 이제 준비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이 로또 게임을 통해서 이제 2억을 주고, 여기 보면 2016년 10월 28일 날 이 특허를 사면서 회사를 차린 거예요. 2억을 딱 내고. 그래서 이 특허가 뭐냐면 유무선 통신망을 통하여 광고와 복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 이제 이 얘기 뭐냐면 로또를 하면 사행성이에요. 로또는 우리나라의 나눔 로또는 아무나 못해. 국가가 허가해야 돼요. 로또, 토토, 경륜, 경마, 경정 이런 돈을 내서 더 큰 상금을 받는 게임은 뭐가 됐든 국가 허가를 받아야 돼요. 인터넷에서 남의 국적에 가서 이렇게 인터넷 게임하는 건 다 불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요 방법은 뭐냐면 로또 게임하는데 공 6개의 숫자 45개 숫자에서 6개 숫자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645예요. 645. 45개의 숫자에서 6개 숫자 맞추는 게임 645. 그 645 게임을 로또라고 하고, 그 로또는 특허 이런 개념이 아닌데 대한민국이 가져와서 나눔 로또라고 한 건 대한민국의 로또 게임이에요. 네, 나눔 로또. 얘는 상표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로또는 아무나 써도 돼요. 로또라는 용어는 세계 그냥 보편 언어예요. 예, 그래서 누구가 소유하지는 못하는데 이 게임을 45개 숫자에서 6개 숫자를 나오는데 시간이 걸리거든. 15초에서 20초 시간이 걸리는 요 시간 안에 광고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고비를 받은 것을 모았다가 당첨된 사람한테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도 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100만 원 줄 수 있고 계속 누적을 시키면 어떤 사람은 1억도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는 사행성이 아니라서 정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돼요. 이걸 제가 특허가 있다는 거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특허를 가져오는데 2억에 판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2억을 주고 이걸 샀어요. 왜 그랬을까? 이 소상공인들이 아이들을 잘 도우려면 잘 도우면 좋은데 1년 안에 다 멈춰요. 지속적으로 아이를 도와주지 못해. 학원도 애들이 계속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 못하고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두겠다고, 피자집에서도 이제 그만하겠다, 미용실도 그만하겠다고 막 1년 안 돼서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영업을 뚫으려니까 비용이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 제가 계속 고민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미용실이나 소상공인들이 계속 애들을 위해서 기부해 주지? 이 생각인 거예요. 거기가 우리 가맹점, 내가 교차로 사장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건데, 예? 우리 가맹점들은
의무적으로 아이들을 위해서 한 개 이상은 기부를 해야 된다라고 해버리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카카오톡 사장이 했다면, 내가 유튜브 사장이 했다면, 아니면 배달의민족 사장이 했으면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다면 내가 이 특허를 가지고 로또는 우리나라 일주일에 로또 토토를 하는 사람이 1000만 명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그들은 공짜로 로또를 할 수 있는 거니까 다 할 거 아니냐 이거예요. 1000만 명이. 그럼 1000만 명을 우리 회원으로 만들고 게임이 공짜니까 막 공짜로 주면 안 되잖아요. 희소성 때문에.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우리 가맹점 편의점에 가서 콜라를 하나 사면 게임을 3개 주고 식당에 가서 밥을 하나 먹으면 게임을 10개 주고 미용실에 가서 머리 감고 나면 20개 주고 이렇게 우리 가맹점에서 아이들한테 기부하는 가맹점에서 게임을 받게 되면 게임을 내가 공짜로 하는 중에 당첨금도 받고 할인권도 받을 거 아니야. 야, 그러면 아이들한테 기부를 열심히 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2억을 주고 이거를 사가지고 이제 플랫폼을 만들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사업의 시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기업이 이렇게 컸습니다. 이제 워너비 데이터가 제가 워너비 데이터의 대표회사예요. 그러니까 워너비 데이터가 지주회사예요. 그래서 워너비 데이터가 워너비 체인 소프트는 여기 오른쪽 위에 여기 워너비 체인 소프트는 개발회사예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줘서 정부나 지자체의 이런 블록체인 프로그램들을 개발해주는 회사고 재작년에 2020을 뛰었어요. 워너비 체인 소프트는. 예, 그런 개발회사입니다. 근데 뭐 개발회사의 지분이 100%가 워너비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형식상 개발회사를 만들고 이 개발회사가 이벤토라는 것을 만들어서 맨날 남의 것만 개발해주니까 개발하고 나면 다시 제로가 돼요. 그러면 또 개발을 처음부터 해야 돼. 개발하기 위해서 계속 영업을 다녀야 되니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럼 우리 플랫폼을 만들자. 예, 유튜브 같은 배달의민족 같은 그런 우리 플랫폼을 만들면 하나만 만들어 놓으면 걔만 계속 관리하면 되지. 계속 새로운 것을 개발하니까 너무 지쳐. 그래서 이벤토라는 것을 만들고 워너비 데이터가 이 이벤토를 마케팅하게, 서비스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워너비 데이터에 실제는 제가 51%, 여기 워너비 체인 소프트 대표가 49%를 가지고 이 워너비 데이터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워너비 데이터에, 그러니까 워너비 체인 소프트는 100%가 데이터 거고, 워너비 데이터는 51대 49로 있는데 20%를 이렇게 분산해가지고 캥거루 재단에 주게 된 거고, 캥거루 재단은 이제 대한민국도 마약 때문에 난리잖아요. 예, 생각보다 안 보여서 그렇죠. 지금 마약이 지금 청소년들까지 지금 내려오고 있습니다. 소름 심하게. 그래가지고 미국 마약 단속국이 DEA, 뭐 이렇게 영화 보면 마약 단속들 뭐 이렇게 방탄복 입고 막 하잖아요. 얘도 마약은 총과 칼 가지고 덤비기 때문에 여기서 경찰 희생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그 희생자들을 후원하는 후원단체가 마약 단속국 안에 있어요. 예. 이거 자연적으로 마약과의 싸움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마약 단속국 DEA의 희생자 유족 후원회, 후원 문자가 받는데 후원회 한국 지부가 저희가 가지고 있어요. 저 한국 지부장이에요. 좀 만만히 보시면 안 됩니까? 공항 통과할 때, 부산 통과해요. 저 건들면 미국 마약국에서 와가지고 여러분들 수사할 수 있어요. 저 건들지 마세요. 네, DEA. 네. 이제 이런 부분들, 여기다 이제 기부하는 거고, 저희는 아이들을 보호하려는 거죠. 처음부터 마약, 그러면 위기가 아이들 되니까 이렇게 할 거고, 워너비 UTR은 체인 소프트가 개발은 할 수 있지만 원천 기술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건 국가기관들이 주로 하니까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에트리가 전자통신연구원이에요. 카이스트, 서울대학교 이런 데 기술을
이전받아요. 정부가 낸 걸 이전받는 것을 요 워너비 ETR이 하기 위해서 주식회사를 만들었어요. 여기는 다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고 원천 기술을 이전받은 것을 워너비 체인한테 주면 여기서 응용한 것을 워너비 데이터한테 줘요. 그 워너비 데이터는 우리 딜러들이 원체 많으니까 여러분들한테 교육하고 전달해가지고 영업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우리가 딜러를 모집해서 전 세계에 말하자면 1억 명의 딜러가 있다. 아니면 1000만 명의 딜러가 있다. 그러면 1000만 명한테 저희가 만든 것을 쫙 뿌리게 되면 쫙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워너비 ETR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원천 기술을 워너비 체인 소프트가 만들어서 워너비 데이터에 주니까 워너비 ETR 지분도 워너비 데이터가 100% 가지고 있고 워너비 체인 소프트도 워너비 데이터가 100%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계열사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것을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여러분들을 관리하는 것만 전적으로 막는 회사를 만든 게 워너비 M 주식회사입니다. 워너비 M 주식회사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워너비 M에서 여러분들을 이제 모집 관리하는 거고 워너비 굿즈는 이제 회원이 많이 만들어지면 쇼핑몰로 물건을 팔아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이 워너비 굿즈는 7만 개 현재 물건이 입점했는데 얘는 네이버 쇼핑몰보다 무조건 저렴해요. 이 워너비 굿즈는 무조건 얘 원칙은 딱 단순해. 네이버 몰보다 싸다. 이거예요. 아주 단순하죠? 예. 그런데 이 워너비 굿즈가 만든 쇼핑몰이 나음몰이라네. 나음몰. 더 나아졌다. 그래서 나음몰. 예, 여기는 쇼호스트가 있어서 물건을 쇼호스트들이 홍보하면 TV 쇼핑처럼 하면 이게 다국적 언어로 전 세계에 번역돼서 나가는 그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래 워너비 굿즈. 예, 그래서 나움몰이고 그 나움몰이 워너비 굿즈 건데 그 나움몰이 우리 캥거루 재단을 위해서 캥거루 몰을 만들어준 거예요. 근데 여기는 결제를 못해. 여기가 국가에 이제 허가된 건 워너비 굿즈니까. 그래서 워너비 굿즈로 결제가 되고 우리는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나움몰이 워너비 굿즈가 51%가 워너비 데이터한테 있습니다. 워너비 LX는 3월 15일인가부터 TV 홈쇼핑에 나오는 여기는 럭셔리 제품입니다. 2000종류의 명품들. 이탈리아 밀라노에 80개 명품관을 가지고 있는 회사랑 한국 총판 계약을 해서 지금 8억 가까이가 계속 지금 들어오는 거예요, 명품이. 그래서 명품을 가지고 있는 회사, 여러분 알죠? 구찌, 그 다음에, 뭐예요, 명품이? 샤넬, 뭐 이런 거? 예, 그런 거. 예. 저 명품 하나 있어요. 제가 명품도 한번 써봤는데, 짜잔. 제가 이거 갖고 선물 받았거든요. 예, 브랜드는 뭔지 모르는데 뭐 영어로 잔뜩 써있어요. 이게 명품이네. 근데요, 요 하나 허리띠가 8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만 차고 다녀요. 옷 갈아입을 때마다 이걸 차고 다녀요. 없어 보이지 말라고. 네. 네. 어머니 때문에 이거 없어 보일까봐 이거 안에 이게 2000종류가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TV 홈쇼핑에 유명한 홈쇼핑들 4개가 있어요. 그 4개가 다 계약됐어요. 예, 그래서 제가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지금 명품이 이거 외부는 알리지 마세요. 예, 명품이 기존 몰에서 명품 팔리잖아요. 그것보다 10% 더 싸게 하고, 싸게 하고도 우리 마진이 60%예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홈쇼핑에다 두고 그들에 많이 띄워줘요. 홈쇼핑에 거의 많이 띄워주는데도 우리가 남아요. 예, 남아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회원들한테 이제 기대하시라. 예, 원가에 공급할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 명품 회사는 60%가 워너비 데이터가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예,
그리고 워너비 콘텐츠 허브 워너비 미디어였는데 행사 진행하는, 그러니까 여기가 그 열린 음악회를 주도하고요. 그 다음에 요번에 교황바로 2세 한국에 왔을 때 그 행사를 총괄 기획을 한 회사예요. 예, 그리고 우리 지난번에 행사 활동을 여기서 했습니다. 예, 그 우리 그 워너비 행사인 거. 이 회사 지분 51%가 워너비 데이터고, 디자인셀 저희가 300억 투자한 거잖아요. 그래서 임상 들어갔잖아요. 예, 아직 안 들어갔어요. 임상 들어가려고 60% 지분을 가진 거. 예, 이 디자인셀은 60%가, 근데 나중에 55.8%만 가질 거예요. 왜냐면 그 교수님한테 드려야 되니까. 예, 55.8%가 뭐가 됐든 50% 이상이 워너비 데이터 거니까 데이터 거죠. 이 회사도. 캥거루 온천랜드 11일날 오픈에는 캥거루 온천랜드도 이건 뭐 100% 워너비 데이터 거고, 위즈블 지난번에 또 계약한 거 있죠. 51%. 예, 돈은 아직 다 안 줬지만 51% 계약을 한 거. 이건 블록체인 엔진을 가져서 두바이에, 예, 이 법인이 따로 있어요. 두바이 모 황태자 22건 들어오는 그 황세자가 후견인이에요. 이 워너비 그 위즈블에. 그래서 이 회사만이 금융권을 블록체인으로 만들 수 있는 속도가 나와요. 비자 카드가 초당 24,000엔, 초당 24,000의 처리 속도가 나와야지 비자 카드를 움직일 수 있어요. 중앙 처리 방식이. 근데 이걸 블록체인 방식으로 하려면 10배인 24만 회를 처리해야 돼요. TPS라 하는데 24만 회를 처리해야 되는데 비트코인이 몇 회를 처리하면 7회를 해요. 초당 7회. 이더리움이 초당 20회 해요. 그래서 비트코인 태시가 초당 60회를 하는 거예요. 60회. 리플이 1000몇백 회인가 해요. 1500회인가 리플이. 그런데 지금 블록체인 아니고 비자 카드 그냥 일반 중앙 처리 방식으로 하는 게 24,000회를 하니, 이 24,000회가 10배를 내지 24만 회를 처리 속도가 나오는 블록체인 엔진이 있어야 블록체인 은행이 탄생하고 블록체인 카드가 탄생하는 거예요. 그거 현재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저희가 기술 이전했던 애틀이 그 엔진이 7만 회밖에 못해요. 7만 회. 그때까지 저희가 최고라고 해가지고 2년 전부터 매달려가지고 기술 이전한 거예요. 워너비 ETR이. 근데 7만 회. 위즈블이 44만 회를 성공했고, 실전 배치 못하니까 27만 회가 돼가지고 비자 카드를 처리할 수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일본의 시모치라고 하는데, 시모치, 예, 그런 대기업이 있어요. 예, 거기가 우리랑 조만간 계약하게 돼 있어요. 예, 그 대기업이 뭐냐면, 동남아시아는 오토바이가 매연 오토바이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이 엄청나잖아요. 그 오토바이에 이 회사가 돈이 많으니까 전기 오토바이를 다 만들어주고, 그것을 블록체인으로 엮으면 가짜로 자기가 오토바이 1km 달리고 10km 달렸다고 못하잖아요. 그 모든 데이터를 블록체인으로 딱 만들어낸 다음에 탄소 배출권을 유엔에다 해가지고 탄소 배출권을 받아오는 그 사업을 하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동남아의 수억 대의 그 오토바이를 컴퓨터가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블록체인으로. 그건 우리 뺏기 못하니까 위즈블하고 계약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한 회사고요. 트라이스톤은 희귀광물 하는 회사인데, 요거 좀 있으면 뉴스트니까 뜬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비밀로 감춰둔 겁니다. 알루미늄 강판을 만들려면 얘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걸 우리나라에서 독점하고 있는 회사. 예, 여기에 저희가 아직은 51% 못 차지했습니다. 예, 그런데 30%를 가지고 있어요. 예, 이 회사 걸. 예, 이거는 그 포스코, 그 다음에 KCC 이런 데가 주거래거든요. 예, 요거 가지고 있고, 예, 법무법인 캥거루, 변호사 법무법인 이름이 캥거루가 있어요. 대전에. 예, 그거 이제 만들었어요. 여기 수익의 50%는 약자를 위해서 변호하는 데 쓴다. 근데 우리 회원을 우선 변호한다. 예, 근데 본부장 이상은 돈 내고 하고, 본부장 이외에는 예, 무료로 할 수도 있다.
그죠? 이제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앞으로 제가 리스트에 안 올리는 지금 컨택하고 있는 회사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 이것까지 완성을 들어가는데 자, 우리는 트릭 쓰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트릭을 쓰지 않는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들은 워너비엠에서 여러분들을 모집하고 여러분들을 워너비엠에서 관리하니까 저 끝에 파란색 저 여러분이 이 밑에다가 전부 여러분이 달린 게 기업에서는 너무 좋아. 왜냐? 여기 달리면 워너비엠에 달리면 이 그룹의 모든 수익을 안 주면 되잖아요. 여러분 모집하면서 그 광고 상품권 나간 거면 계속 나눠주면 돼요. 그리고 상품권이 없으면 없는 대로. 근데 여기가 막 모집돼가지고 피곤해 막 경찰들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러면 워너비 M 대표이사니까 가서 조사 받으세요. 대표이사가 조사 받아야 되니까 무조건 조사 받으세요. 그러다 이거 해결이 못하겠다 그러면 워너비 데이터 지주회사가 여기를 폐업 처리해버려요. 폐업 처리해버리면 4만 명이 현재 4만 명이 어디다가 하수했느냐. 회사가 없어져 버렸는데 그러면 그냥 조용히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트릭입니다. 근데 우리 회사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워너비 MES이 아니라 회원가입을 하려면 반드시 이벤토라는 어플에 들어와서 여기서 회원가입을 하죠. 예, 사업자 딜러 가입을 하잖아요. 딜러 신청. 그리고 사람들이 뭐라냐면 야, 광고를 사면 광고를 55만원치 사면 딜러가 되는 줄 알고 있어. 그 55만원 산 것이 N분의 1을 받는 가치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55만원 사는 사람 중에 광고를 쏠 사람도 있고 그걸 누구한테 기부할 사람도 있고 예, 삼성이 우리한테 광고하려면 그거를 55만원짜리를 1000개를 사든지 10만 개를 사든지 사서 우리한테 그 NFT를 가지고 와야지 우리는 광고를 하게 돼 있거든요. 뭔지 알죠? 그 NFT가 있어야지 광고를 받아요. 우리는 현금을 안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NFT를 산 것은 N분의 1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NFT를 산 사람이 딜러를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딜러 신청을 따로 하잖아요. 딜러 신청해서 원래는 자격을 박탈하거나 이래야 되는데 사람을 어떻게 판단해요, 우리가? 그러니까 일단 다 받아. 딜러로. 다 받았다가 자격이 안 되면 자르는 방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윤리위원회가 생기고 감독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워너비엠 윤리위원회에서 제명하지 않으면 제명이 돼요. 그분이 본부장이든 이사든 사장 가도 제명 처리가 되면 그냥 모든 수당이 다 없어지고 나가는 거예요. 왜냐면 야, 나 돈 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이 우리 딜러지 돈이 N분의 1이 아닌 거예요. 사람이 딜러예요. 사람이. 그래서 신청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신청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우리 자격 조건에 안 맞는 사람은 제명한다. 그 다음에 우리 워너비 그룹을 잘 이해 못한 사람은 제명한다. 왜? 딜러는 물건을 파는 사람인데 우리 워너비를 모르니까 제명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명 안 하지만 이제 100만 코드가 딱 나오면 저희가 계속 교육을 하는데 교육을 못 쫓아오거나 이러면 제명 처리한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벤트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입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이벤트는 어디 거예요? 워너비 데이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워너비 데이터의 딜러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워너비 데이터의 딜러가 되니까 워너비 데이터의 이벤트에 40%를 나눠 갖는 걸까요? 이 워너비 그룹 전체의 40%를 나눠 갖는 걸까요? 그룹 전체 수익의 40%를 N분의 1로 나눠 갖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나눠 갖는 부분이 열지 못해가지고 그러면 나눠준다는 것은 우리가 회사가 도망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100만 코드가 딱 되면 워너비엠 대표님한테 대표로 해가지고 임원들 해가지고 저희는 지분을 보증수령을 해요. 왜냐하면 이 디자인셀이 현재 560억 가치로 국가 평가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300억을 내고 현재는 300억을 내고 61%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 회사의 현재 평가 가치는 560억이에요. 뭘로? 기술평가로. 그래서 해외 논문이 60편, 특허가 40개 특허가 있고 이게 세계적으로다가 유일한 난치병의 엑소점이거든. 다른 엑소점들 인터넷 치면 나온다고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는데 그건 다 피부에 관계된 거예요.
예, 임상을 하더라도 피부에 관계된 미용에 관계된 임상 수준이에요. 뇌를 가는 이 난치병은 아무리 줄기세포를 집어넣어도 뇌세포는 이 청화되는데 잘 안 나와요. 폐세포, 그 다음에 장기, 뼈세포 이런 거는 잘 줄기세포가 가서 바뀌는데 뇌세포는 안 바뀌어요. 잘. 그거를 발견하고 세계 최초로 이 줄기세포, 이 엑소점에다가 인자를 집어넣는데 뇌세포 인자를 집어넣어가지고 보내가지고 뇌세포를 만드는 걸 개발한 게 김윤배 교수예요. 그래서 뇌질환에 대해서 탁월한 거를 지금 임상 들어가는 거라 5가지 질병, 난치병에 녹내장, 예, 녹내장 생기면 눈이요, 땡땡, 압이 생겨가지고 땡땡에다가 실명하잖아요. 그 압이 빡 생긴 거, 이 엑소점을 실제 이 눈 흰자에다 탁 찔러가지고 집어넣으면 녹내장이 싹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 실험을 통해서 했단 말이죠. 그게 사라지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모든 논문과 특허와 동물 실험이 끝났으니까 정부에다가 식약처에다 이제 사람을 통해서 실험하겠다라고 신청서를 내는 단계인 거예요. 근데 그걸 하는데 300억이 필요해. 그 사람을 임상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300억을 대고 임상을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임상 들어가는 동안에 팔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뭘 한 거냐면 화장품에다가 엑소즘을 많이 집어넣어가지고 엑소즘 너무 나노 사이즈라 얼굴에다가 바르면 파고 들어가요. 네, 파고 들어갈 수 있게. 코 안에다가 집어넣으면 뇌로 들어가요. 그렇게 들어요. 눈, 코, 입이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화장품을 만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미 만들어진 화장품 저희는 안 쓰고 고급 화장품을 다시 만들자 이렇게 이제 이루어진 것이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제 다음 주에 이제 필리핀 가잖아요. 필리핀 가면 필리핀에 이 디자인셀 그 총판을 만들어요. 이 엑소점 총판. 왜 그 나라는 합법이에요. 그 나라는 사람에게 링거 주사에 엑소점을 넣어서 맞출 수 있어요. 우리나라는 우리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 합법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다 링거에다 맞추면 불법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엑소점 총판을 필리핀에, 몽골에, 베트남에다가 주는 거예요. 대만. 그리고 그 나라는 그 나라 국민들한테 엑소점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필리핀 워너비 필리핀은 지금 우리들이 지금 모집하는 속도보다 얼마나 빨리 나갈 것 같아요. 거기는 엑소점을 맞출 수 있으니까. 우리 회원대야, 우리 딜러대야 엑소점을 맞추는 자격을 준다면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리고 1,000만 원인데 우리 회원되면 100만 원을 맞추겠다 해버리면 다 들어올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한민국 여기까지 하자. 100만 코드까지 하고 나는 해외를 가서 전 세계 중에 130개 국가를 빨리 전부 법인 다 만들고 거기서 엑소점과 4차 산업의 그런 우리 기술들을 다 가서 그 나라에 가서 퍼뜨리자.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외에 지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디자인셀이 현재 560가치인데 임상을 하자고 식약처에서 모든 논문과 특허와 실험, 신지 실험의 실험 결과를 다 파악하고 3개월 안에, 이제 3개월 남았습니다. 3개월 안에 식약처에서 도장을 딱 찍어줘요. 사람을 상대로 임상하라는 도장이 그거 아무나 찍어주지 않잖아요. 딱 찍어주는 순간 IPO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IPO는 뭐냐면 코스닥 상장을 위한 준비를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서 코스닥 상장하면 20배, 100배 팍 뛰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원체 좋기 때문에. 그냥 20배만 뛰면 얘가 500억이라고 해도 500억, 5천억, 1조 가치가 되는 거잖아요. 예. 1조 가치의 40%는 얼마예요? 4천억이잖아요. 4천억을 저는 담보로 드릴 수 있어요. 예. 여러분들한테 담보로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 40%가 여러분 거니까. 맞잖아요. 그리고 40%는 아이들 거고, 예. 또 일하는 분들에게 10% 관리 비용의 10%가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10만 명에서 멈추면 10만 명이 이 디자인셀이 어떻게 커지든 간에 그것에 잘못했습니다.
요거에 제가 60%니까 60%에 40%. 뭐가 됐든 계산 나오죠? 예.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회사에 이 워너비가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지분, 주식이든 그것에 40%를 나눠주면 팔아버리니까 안 되고, 담보로 줄 수 있어요. 그게 우리 거예요. 근데 그것을 수익을 40%를 나눠 갖는 거예요. 매번. 예. 그런 부분이라서 그거 가지고 우리가 전 세계를 상대로 사업을 벌려서 이제 유한행 같은 회사, 사회운동이 되는 그런 그룹 회사를 한번 만들어보자. 이것이 이 워너비 그룹을 만든 이유고 또 그것을 지향하는 목표점입니다. 이것은 줄기세포만 그 논문을 게재하는 줄기세포 스템셀이 이게 줄기세포라는 거거든요. 줄기세포 학술지예요. 유명한 학술지. SCI급 학술지라 그래요. 뭐 네이처 사이언스지는 뭐 말할 나위 없이 그거는 했는데 네이처 사이언스지하고 원래는 특화되어 있는 전 세계 학자들이 인정해주는 줄기세포 저널입니다. 이게요. 거기 표지 모델로 돼요. 예, 이분이 김현배 교수님. 표지 모델이에요. 예, 대단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 이 부분이고. 예, 여기는 한국 블록체인 기업 위즈블 가상자산의 성지인 지금 두바이가요. 가상자산의 완전히 성지입니다. 예, 성지인 두바이 DMCC에 진출해서 위즈블 DMCC라는 법인이 두바이에 만들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이 후견인이 그 황세자가 후견인이 다 있는 거 뉴스에 나온 거잖아요. 예, 매경이 나왔었죠.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아까 얘기하는 질화규소 분말 합성 기술을 어디 있냐면 한국재료연구원으로부터 기술 이전해가지고 3년 동안에 완전히 실현화 시킨 거예요. 막판에 돈이 부족해가지고 저한테 와가지고 저희가 투자된 겁니다. 예, 투자해가지고 이거 따박따박 돈 나오는 사업이고, 요거는 캥거루 온천랜드 잘 안 보이겠는데 이게 돔이에요. 돔. 4명이 여기서 살 수 있는 건데 이게 쫙 그 위에서 이게 지금 우리 서비스 빌딩 옥상에서 이제 찍은 거예요. 여기는 뭐 산이 울타리를 치고 있는 데인데 나중에 이제 가보면 여기 지금 만평이 개발되는 겁니다. 이 앞으로 쭉 있는데 이제 실제 다 쳤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준공 검사가 2월 11일 날 하고 이건 지금 온천 뚫고 있어요. 온천. 이 온천 뚫는 분이 저한테 도전하더라고. 딱 뭐라냐면 자기가 일본 장군님 갔다가 쫙 지하 1000m까지 다 카메라를 찍었더니 자기가 유성 온천으로 가는 맥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땅에. 그런데 자기는 자신했는 거예요. 1000m 파면 35도에서 45도의 온천이 1일 4,000톤이 나올 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딱 얘기를 하기를 자기가 돈 안 받고 파줄 수 있다. 나온 다음에 돈을 줘라. 이거예요. 나온 다음에. 그런데 8억을 내라. 조건이 있어요. 8억을 내라. 근데 내 말을 믿으면 선불로 3억만 내라. 안전하게 안전빵으로 8억을 낼까요? 아니면 저 사람을 믿고 3억을 낼까요? 에따 모르겠다. 3억 계좌 3억을 줘버렸어요. 예, 그래서 파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파는데 4,000톤을 끌어올리니까 관이 이래요. 예, 이런 수도관이 아니에요. 온천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 달 안에 진짜 4,000톤이 나오면 이게 현재 자산 가치는 170억 정도 돼요. 5만 평에. 근데 이게 온천이 터지면 어떻게 되냐면 유성 온천협회에서 대모를 해. 온천 지구로 지정 못하게 해요. 그래서 유성 온천 주변은 지구가 안 정해져요. 이 협회가 정치적으로 다 대모를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인수하는데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유성 온천협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없어져 버렸어. 우리는 없어졌는지 모르는데 나중에 해보니까 없어졌어요. 예. 그래가지고 유성이 온천지구가 아니라 과학지구가 되는 바람에 온천협회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온천지구가 되면 이 5만 평이 다 개발지구가 돼버려요. 그래서 호텔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3배에서 10배까지 이 가치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다 내려오니까 막 복이 막 불러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복입니다. 예, 그죠? 예, 우리 회원들의 복이에요. 40%가 이 부동산에도 40%가 보증으로 다 들어갈 수 있으니까. 예. 이제 워너비엠 대표님이 이거 우리 워너비엠 불안해서 안 되겠습니다. 보증 쓰세요. 보증 싹 쓸 테니까 예, 대표님하고 의논해가지고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진행됐습니다. 자, 그래서 워너비 ETR, 워너비 체인 서포트, 워너비 데이터가 이게 3대 메인 회사입니다. 그리고 기타 계열사가 있는데 여기서 시작해서 원천 기술을 더 많이 이전하고 IT 기업을 인수를 계속하고 하드웨어 이런 부동산이나 온천 이런 것을 인수하고 생활기업 이제 나중엔 소고기부터 예, 킹크랩 뭐 예, 해산물 뭐 다 해결해요. 예, 왜냐면 우리 회원이 많으니까 그냥 갖다 만들면 되잖아요. 그래서 진짜 복지는 뭔지 알아요? 한 달에 10만 원을 보태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생활비를 50만 원을 절약하게 해주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가 모든 생활용품을 못하면 제조사를 못하면 총판해야 돼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싸게 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 그룹이 가지고 있는 모든 제품과 모든 관광지에 가면 10% 무조건 할인이잖아요. 왜? 내 수당이 있으니까 10% 할인이잖아요. 거기서 벌어진 수익이 40%가 또 나한테 돌아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를 낮출 수 있고 그 다음에 특별 프로모션 할 때 그때 사놓으면은 우리 회원들은 싸게 사고 여러분들이 영업한 이제 울타리가 쳐졌기 때문에 울타리 밖에서 누가 되게도 못 들어와 이제 그 밖에 사람들은 우리가 제값받고 팔고 우리는 원가로 사고 그러면 여러분들 생활비를 그만큼 싸게 해주는 것도 대단한 복지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가려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열겠다. 메타버스 파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재원 소개는 못하니까 영상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런 부분들이 탁월한 부분들이 N분의 마케팅은 취지 설명 제가 요거 하는데 40%, 10% 관리비 이렇게 돼 있고 그 10% 관리비가 여러분한테 프로모션을 계속 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워너비 직급자 수당체 이게 뭐 이렇게 돼서 뭐 우린 딜러 팀장 지역 센터를 빼고 딜러 팀장 본부장 이사 사장 요거밖에 없어요. 예. 아마 기존 회사들 중에서 지급이 가장 빠른 회사. 예. 기네스북에 오르는 회사입니다. 예. 한 달 만에 사장 보내서. 여러분 부자 되십시오. 워너비 그룹이 지원하겠습니다.